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전선 복선화에 따라 순천에서 김해까지 이어지는 철도 유휴부지 구간은 전체 176km. 광양시는 영호남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의 첫 단추로 광양읍 1원 4km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 철도시설공단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업 제안서에는 아름드리 예술 테마 관광거리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 설화실 예술촌 등 광양 읍권 내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 길거리 공연장, 캔버스 거리, 숲길 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또 자전거길, 장미공원 조성 계획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도 순례길 광양 구간 조성 사업은 이르면 내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과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또 개별 사업별로 중앙부처의 재원도 각각 다른 상태입니다. 때문에 국토비를 포함한 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얼마나 적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3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이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영호남을 이어주던 철로 경전선. 광양 구간을 시작으로 경전선 폐선 부지에 새롭게 조성될 남도 순례길이 영호남 문화예술의 새로운 연결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내일부터 한평정원 디자인전과 도시농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순천형 작은 정원의 모델을 만드는 시험장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18m 높이의 꽃탑이 서 있습니다. 꽃들 사이사이로 배추와 상추가 심어져 눈길을 끕니다. 오는 5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도시농업 박람회의 상징적 조형물입니다. 도시농업 박람회는 직접 기른 농작물을 텃밭 경관으로 활용하고 농업적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행사입니다. 조기 농업 박람회를 통해 순천형 도시농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 박람회는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순천에서 개최하는 도시농업 박람회는 문화와 연계해서 힐링하는 그런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한평정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나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0개 작품이 전시됩니다. 넓고 큰 정원보다는 작은 공간에 독특한 생각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더욱 이채를 띱니다. 한평정원 디자인전은 국가정원 지정식에 맞춰 한 달간 열립니다. 많은 돈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정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작은 짜투리 공간, 자기 주변에 있는 공간을 본인의 힘으로 정원을 만들어가는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국가정원에서 열리는 한평정원전과 도시농업 박람회는 실생활과 접목 가능한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에 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어제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아파트를 나갑니다. 잠시 뒤 이 여성의 뒤를 따라 별거 중이던 남편 장모 씨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고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아내 김모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김 씨와 동거 중이던 남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장 씨를 피해 경비실까지 내려갔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만 많이 흘리면서 와서 찌른다고 들어온 거예요. 여자까지 같이 찔렸다 그래요. 장 씨는 범행 전 미리 아파트 안에 들어가 아내가 나오기를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현재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실상 부부관계가 끊어진 뒤 아내 김 씨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에 화가 난 장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3년 연속 전국 1위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른 출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임신 때부터 친정어머니처럼 꼼꼼히 챙겨주는 보건소 덕택에 출산과 산후조리도 편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기 낳고 나서도 미역이라든지 한우하고 아기 옷 이렇게 선물이 집으로 와서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약간 대접받는다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해남군의 출산 정책이 해를 거듭할수록 빛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2.433명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 전국 평균 1.2명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꾸리고 처산에 초점을 맞춘 역발상 출산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시군은 첫째 아이 양육 지원금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반면에 해남군은 3년 전부터 3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농촌 실정에 맞춘 각종 시책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각 기관들 또 주민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 전국 1위답게 해남군의 출산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와는 달리 둘째 이상 신생아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데 젊은 층에서는 둘째는 기본이고 셋째는 선택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치단체가 인구 1명을 늘리면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는 연간 300만 원. 이 밖에도 각종 재정적인 효과가 뒤따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이 오늘 일반에 공개됩니다.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아시아 문화전당의 역사를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아시아 문화전당은 바로 이 공약에서 출발했습니다. 2005년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건축가 우규승 씨의 빛의 숲이 당선작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화의 성지를 문화발전소로 바꾸는 대역사는 랜드마크 논란 끝에 2008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곳이 세계를 향한 문화의 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옛 도청 별관 보존 논란으로 공사는 또다시 중단. 우여곡절 끝에 별관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듬해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누가 운영을 맡아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전당 공사는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설계를 마친 지 10년 만인 지난해 말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전당의 시설들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문화전당이 시민들을 맞이하며 아시아를 향해 광주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는 16일 흥국체육관에서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구인 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2015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여수 산단 소재 70여 개 기업과 구직자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력서와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면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바로 채용됩니다. 광양시가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진상면 청암지구와 광양읍 익신지구 농경지 291헥타르에 대한 배수로와 유수지 정비 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농경지 정리 사업이 마무리되면 비닐하우스 340여 동에 대한 침수 예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용 고급 아연 도금 강판 라인을 증설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차량용 철강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냉영 공장 내에 2,55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6월까지 연간 50만 톤 생산 규모의 자동차용 고급 아연 도금 강판 라인을 증설하기로 하고 어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연간 생산량이 380만 톤으로 15% 증가하고 연매출도 4,500억 원을 넘어 포스코 주력 제품 생산에 광양 집중을 촉진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18개 기업과 6,44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1,562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액으로 볼 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수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등 미래 성장형 유망 기업과 마리나 관련 시설 등 해양, 관광, 레저 산업에 올 한 해만 1조 원대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고흥군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말 대전 유성구와 완도군 관계자들이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드림스타트를 방문하는 등 방문 예약과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올해 말까지 6개 물류 제조업체가 입주합니다. 광양경제청은 현재 2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제일로지스와 남해물류 등 6개 물류 제조업체가 입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해 올해 안에 입주 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이들 업체가 입주하면 491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연간 6만 6천 TU의 신규 물동량을 창출해 광양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